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의 김세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을 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기 증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는 급격한 일교차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만 건강에 소홀해도 감기에 걸리기 일쑤인데요. 동의보감에는 추위에는 몸과 속의 보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기가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보온을 유지하는 따뜻한 차를 마시게 되면 일시적이긴 하지만 체온이 높아져서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율신경도 안정되고요. 또 감기질환 같은 면역계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즐기면 좋은 차로는 모과차나 칡차, 대추차, 생강차, 오미자차, 인삼차처럼 종류가 다양한 만큼 차의 특성에 따라 아침이나 저녁에 드시면 몸에 더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차가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차를 우려 먹는 과정을 좀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요즘엔 다양한 종류의 차 제품이 출시되면서 물 대신에 차 드시는 분들 많아지셨죠.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날씨에 차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서 건강도 한번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송파구 선한의원의 이승원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유료 문자 샵 8970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메일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보내주신 문자는 문자 Q&A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은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오늘 방송 라디오는 서울, 경기는 FM 89.7, 부산, 영남은 104.9,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방건강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556번이고요. IPTV는 올레TV 401번, BTV 456번을 통해서 저희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미니 강의는 송파구 선한의원의 이승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면 오늘날 만성 질환이 참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게 또 당뇨병입니다. 네. 오늘 이 당뇨병에 대해서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발생 정도와 또 현재의 한국 상황은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요새 만성 질환들이 이제 사실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2007년도 통계에 보면 매년 15%, 최근 2년간은 30% 정도가 당뇨병으로 인한 환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이 1위로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당뇨에 대한 합병증도 위험해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이완 연령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50대, 60대, 곧 당뇨병은 노인성 질환이라고 인식되어지던 것들이 최근에는 대부분 당뇨병들이 30대, 40대 점차 연령이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뇨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치료보다는 좀 관리하는 측면이 좀 강한데요. 당뇨병의 이런 인식 속에서도 한방에서는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당뇨병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 당뇨병을 치료하기가 힘들다. 식생활이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양약을 통해서 혈당을 갖다가 안정시켜 하면서 관리를 한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당뇨병에 대해서 혈당과 요당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에서 당, 에너지를 말을 하는데요. 뇌세포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영양소가 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배가 고프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음식을 갖다가 식사를 거르거나 할 경우에는 혈액 속에 당이 좀 더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식전, 식후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도 혈당은 왔다 갔다 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혈당이 일정한 비율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소변을 통해서 당이 빠져나올 때 이것을 정확하게 당뇨라고 진단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요당에 대한 검출보다는 이제 집에서 간편한 혈당이라든가 혈당 수치에 대한 부분이 집착을 하고
생활 속에서 식습관이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치료하기보다는 혈당만 안정화시키다 보니까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인식을 전환시켜서 혈당이라고 당뇨병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혈당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혈당이 상승하게 된 몸의 문제를 개선해 주시고 그 몸의 문제가 발생했던 생활 속의 식생활 문화라든가 운동 부족 이러한 부분들이 자기에게 맞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당뇨병도 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당뇨병은 아무래도 그 병 자체보다는 합병증이 더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인체 쪽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참 무서운데 이 당뇨 합병증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제 우리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혈당이 무한정으로 상승했을 때 혈액 속의 당 수치가 높았을 때 생기는 합병증과 이 우리가 혈당이 상승했던 몸의 문제와 식생활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혈당을 상승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또한 병을 일으킨다는 걸 환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혈당이라는 부분 자체가 오르지 않고 적당한 범위 속에서 관리가 되어지더라도 혈당이 상승했던 몸의 문제라든가 생활 습관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당뇨병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했다시피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혈액 속에 있는 당들이 간에서 에너지로 다 쓰이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합병증이라고 하면 각 조직들, 눈이라든가 다른 장부 기능이라든가 특히 말초 혈액순환이라든가 이쪽으로 간에서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당뇨병 환자분들이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안정화하는 데서 끝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생활 습관을 자기에게 맞는 부분을 교정을 하시고 혈당이 상승한 몸의 문제를 개선하셔야지만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습관을 좀 잘 살펴보셔야겠는데요.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당뇨병 치료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또 어떤 치료를 하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들의 사람들의 몸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도 또한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당뇨병을 분류할 때 1형과 2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형은 인슐린 의존형. 결국은 내 몸에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어서 혈당이 상승한 환자분들을 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인슐린 분비에는 문제가 없다. 단지 어떠한 몸에 이상이 있어서 당 자체가 컨트롤이 안 되는 문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을 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2형 당뇨병들이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의 90% 이상을 이루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결국은 인슐린에 대한 부분의 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몸의 이상을 개선해야 될 분들이 2형 당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가장 큰 양방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치료 방법을 음식과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음식을 대체, 보완, 강화시켜주는 치료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팥뿌리, 한약이라고 하면 대부분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팥뿌리가 한약재 이름은 총백이라고 하는 한약재입니다. 그리고 콩나물 대가리가 한약재 이름으로는 대두황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팥, 두식, 콩 모든 것들이 다 음식, 식사 위에 올라오는 이러한 정확한 음식들이 곧 한약 치료라고 보시면 당뇨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음식을 대체할 수 있고 교정할 수 있고 보강할 수 있는 치료법이 한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한 우리 운동, 자기 몸에 맞는 운동들이 어떤 식으로 필요한가? 운동이라고 하는 에너지 소모량과 더불어서 인체 혈액순환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또 보완해주고 대체해주는 것이 곧 침 치료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을 치료를 하는 그 원칙이 기본적으로 혈당이 상승한 몸의 문제를 갖다가 바로 잡아주고 그 몸의 문제를 유발했던 음식이라든가 운동 이러한 부분 생활 습관을 교정시켜주는 연장선에서 한약과 침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진행을 하실 때 반드시 이제 유의해 두셔야 되는 것은 인식의 개선. 당뇨병은
관리 질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를 갖다가 빠르게 끝내시면 극복 가능한 질환이라는 인식 속에서 근본적인 부분을 갖다가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미니 강의는 당뇨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한방 치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 당뇨병 강의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서울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이승훈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푸실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전화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전화가 어렵게 연결됐는데요. 네. 네, 어머님 본인이 불편하십니까? 네네. 네, 키와 몸무게 연세는요? 나이는 60이고요. 예, 키는 1m 61 조그만 해요. 예, 그러시군요.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몸무게는 48,9에서 50kg 이렇게 돼요. 예, 왔다 갔다 하시고요. 네. 네, 원장님께 어머니 평소에 불편하셨던 증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요. 네, 원장님 연결해 드렸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요즘요. 예, 그랬었는데 옛날에 그리고 안 그랬었거든요. 예. 마음 공부하고 안 그랬었는데 자꾸 저려와요. 이렇게 조여 이렇게 가슴 꼭 짜는 것 같이 이렇게 등으로 꼭 쥐는 것 같이 조여와요. 현재 특별하게 심장에 관련된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있나요? 혈압약이라든가 다른 아니요, 약. 저는 병원도 생전에 안 가거든요. 그럼 지금은 드시고 계신 약은 없으신 거고요. 한약방 가서 침만 가끔 맞지 병원은 잘 안 가요. 예, 예. 양약도 안 먹어요. 그런데 남의 약을 조금 먹은 적이 있어요. 예, 예. 아깝다고 안 먹는다고 예, 예.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도 잔소리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을 덜덜 볶아갖고 또 뭐라 그러려나 신경을 좀 썼더니 가슴이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냥 한동안 안 그랬었거든. 저는요 가슴 조이는 이런 병이 옛날에 있었지 없었는데 예. 평상시에 소화 상태는 좀 어떠세요? 그런 거는 다 좋아요. 소화는 잘 되시고 예. 대변도 하루에 한 번씩 보는 편인가요? 네네네 눈만 뜨면 가요. 대변도 묽거나 그런 거 없으시고요. 좀 묽어요. 좀 묽은 편이시고요. 예. 지금 생리는 폐경을 혹시 하셨나요? 했죠. 폐경은 하셨고요. 예.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소화말 머리가 어지럽다라든가 그런 부분 없으시고요. 머리도 가끔 어지럽고요. 예,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는 끊어져 나가는 것 같고 예. 힘든 일을 했더니요. 그리고 가슴은 조여오고 대변이 묽어진 현상은 그때가 언제부터 발생하셨죠? 그거는 옛날부터 그래요. 원래 옛날부터 좀 그러셨고요? 물러요. 예, 항상 물러도 신경 안 쓰고 살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신경을 좀 썼더니 설사르자들해갖고 또 약을 먹으면 또 괜찮고. 예. 지금 우리 어머님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코라든가 기관지라든가 폐라든가 이쪽에 호흡기 계통은 인체가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영역이고요. 예. 위장, 소장, 대장, 간장, 췌장 이쪽은 전부 다 이제 음식을 통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루트고요.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산소를 받아들이고 음식으로부터 섭취한 에너지를 전신으로 이제 공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쓸 경우에 심장이 빨리 뛴다라든가 심장에 무리가 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은 제가 볼 때 단순하게 최근에 어떠한 신경 쓰는 부분도 문제겠지만 젊었을 때부터 전반적으로 신경을 좀 예민하게 많이 쓰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오래도록 쓰시다 보니까 아마 신경쇠약을 통해 가지고 심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각 조직으로 영양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이 순간 이제 로딩이 걸려 가지고 순간 멈추는 듯한 죄는 증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다른 부분보다도 정확하게 이제 우리 어머니의 몸 상태가 이제 약물이라든가 침 치료까지 필요한 분이신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머니에게 도움되는 음식이라든가 운동, 목욕을 통해서 도움이 되실 분인지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건대 소화 상태는 이상이 없으시고 대변이 조금 묽은 정도라 그러면 지금 아랫배 많이 차가워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차요. 아랫배도. 예, 예. 그래서 아랫배가 많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생활 습관은 반신욕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반신욕을 꾸준하게 해주시고 마늘이라든가 무라든가 이렇게 뿌리 채소를 많이 드셔가지고 아까 차 먹으라 그래가지고 밖에 차 타던 중이에요. 예? 선생님이 차 먹으라 하시는 바람에 차 타던 중인데
마늘이 좋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 어머니 체질까지 고려하면 더 좋겠지만 대변이 묽다라는 부분과 지금 신경쇠약이라는 부분이라는 부분 두 가지만 고려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마늘이라든가 무라든가 연뿌리, 연근, 그다음에 반신욕 이 정도를 통해서 우선 관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심장에 재인 현상이 발생하면 한의원 가셔가지고 제대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침을 맞으면 맞아요. 이제 침 치료로 가능한지 이제 한약 치료로 가능한지는 이제 담당 한의 선생님이 아마 판단을 해주실 거예요. 뜸도 네. 떠야 되나요? 예? 뜸도 뜸도 떠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죠. 네, 오늘 일단